거의 50년 동안 메릴 스트립은 외교관처럼 품위 있게 자신의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스캔들도 불화도 공개적인 앙금도 없었죠. 하지만 76세가 되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드물게 솔직한 모습을 보인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충돌한 배우가 아니라 증오했던 배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들이 나오자 할리우드는 얼어붙었다. 그들은 단순한 조연 배우나 잊혀진 라이벌이 아니었다. 관객들이 그녀가 존경하고 심지어 숭배한다고 믿었던 거장들, 바로 아이콘들이었다. 하지만 스트랩의 고백은 이름만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토록 냉혹하고 명확하게 밝혀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충격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유를 듣고 나면 그들의 장면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알렉 볼드윈, 타밀 스튜 리백의 연기는 언제나 규율과 같았고 신중하고 정확했으며 감정적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장면에 들어가기 전에 동기 리듬 의도를 아주 세심하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알렉 볼드윈은 즉흥성을 중시한다. 그에게 진정성은 본능, 즉흥영이, 그리고 그 순간에 딱 맞는 농담이나 대사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함께 캐스팅되었을 때 낸시 메릴 스트립 감독은 그들의 차이점이 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스트립의 경력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렬한 창작적 충돌 중 하나를 불러일으켰다. 촬영 첫 주부터 스태프들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긴장감 볼드윈이 장면, 중간에 대사를 수정할 때마다 스트립의 자세가 굳어지는 모습, 볼드윈이 그녀의 꼼꼼함을 지나친 생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까지, 스트립은 그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출한 적은 없었지만 드물게 불만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한 번의 리허설이 중단된 후 그녀는 코미디는 진실에 기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음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녀에게 있어 볼드윈의 예측 불가능함은 영화의 감정적 핵심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한편 볼드윈은 그녀의 절제된 접근 방식을 한계로 여겼다. 그는 웃으며 자신의 스타일을 옹호하며 프로듀서에게 진실은 순간에 드러나는 거야 라고 말했다. 너무 많이 연습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몇 년 후 스트립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하며 우리는 철학이 달랐어요. 스트립처럼 외교적인 사람조차도 그랬죠. 리커시 이스 두표점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는 날카로운 발언이었습니다. 볼드윈은 그 긴장감에 대해 농담조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 메릴은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즐거웠죠. 하지만 유머 이면에는 두 사람이 완전히 소통한 적은 없다는 그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항상 잘 맞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불화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그들의 경력에 영향을 미쳤다. 스트랩은 볼드윈이 참여하는 여러 후속 프로젝트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한 적이 없다. 오늘날 두 사람의 관계는 예의를 갖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정중한 모습을 보이고 인터뷰에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창작 스타일로 인해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케빈 클랜입니다. 메릴 스트립에게 연기는 결코 본능이나 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개월에 걸친 준비 몰입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다져진 훈련의 결과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 훨씬 전부터 그녀는 캐릭터를 조각조각 만들어가며 모든 세부 사항을 진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케빈 클랜은 메릴 스트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트립이 구조를 중시했다면 클랜은 즉흥 연기에 능했습니다. 그는 장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순간순간의 즉흥성에 따라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연기는 계획하지 않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본능에 따라 행동할 때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 영화 소피의 선택에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췄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캐스팅처럼 보였습니다. 두 명의 뛰어난 배우,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까지. 하지만 리허설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립은 몇 달 동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을 연구하고 방언, 코치와 함께 연습하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심하게 소피의 상처 입은 심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소피의 변화하는 목소리가 그녀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믿고 폴란드어와 독일어를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클레네는 이를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된 리허설 도중 그는 갑자기 리허설을 멈추고 그녀에게 관객들이 소피의 감정보다 당신의 모음 발음에 더 관심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스트립에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였다. 소피의 목소리는 그녀의 트라우마 단절, 문화적 균열, 산산조각 난 정체성을 담고 있었다. 클라인의 발언은 그녀의 연기 방식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그 간극은 더욱 깊어졌다. 촬영 후 클라인은 인터뷰에서 스트립의 연기 방식이 다소 학문적이라고 언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아마도 가볍게 어쩌면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연기했던 스트립에게는 그녀의 연기 과정이 학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은 마치 조용히 뺨을 맞는 것과 같았다. 제작진들은 나중에 그 변화가 즉각적이었다고 말했다. 예의는 남아 있었지만 따뜻함은 사라졌다. 한 프로듀서는 스트립이 그의 재능은 존경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클레네는 그 긴장감을 가볍게 여겼다. 몇 년 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웃어넘겼다. 메릴은 준비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즉흥적으로 뛰어드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유머 뒤에는 갈등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고 단지 완화했을 뿐이었다. 스트립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프로답게 행동했고 행사에서는 정중했으며 대중 앞에서는 우아했지만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레네와의 다른 작품은 단 한 번도 수락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모든 시나리오를 조용히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시상식에서 마주쳤지만 스트립은 어떤 불화보다도 더 큰 의미를 전달하는 형식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잭 니콜슨입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어떤 라이벌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끓어오르지만 공개적으로 폭발하지는 않고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경력을 좌우합니다. 메릴 스트립과 잭 니콜슨 사이의 긴장감은 보기 드문 전설적인 냉전 중 하나였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은 없었지만 캐스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스튜디오의 계획을 뒤바꾸었으며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매냐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갈등은 두 배우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스튜디오들은 이 두 거장을 한데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진지한 드라마, 정치, 스릴러, 문학작품 각색. 매년 새로운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왔다. 제작자들은 니콜슨의 폭발적인 카리스마와 스트립의 정교한 연기력이 만나면 곧바로 흥행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초기 미팅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문제는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아니었다. 바로 철학의 차이였다. 스트레는 연기를 도덕적 의무이자 규율 연구 그리고 진실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소명으로 여겼다. 니콜슨은 연기를 허세 본능 도발로 보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반쯤 웃고 반쯤 비웃으며 준비 그건 지적인 자위 행위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마른 덤불에 불꽃이 튀듯 할리우드에 퍼져나갔다.
대부분의 배우들에게는 니콜슨이 니콜슨다운 불손하고 장난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지만 스트립에게는 마치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평생 연기 기법, 사투리 심리를 연마하며 거의 종교적인 헌신으로 캐릭터에 몰입해왔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그녀의 헌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을 듣는 것은 그녀에게 영이라는 예술 자체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다. 스튜디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그 변화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메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니콜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강렬한 모습에 재미있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한 친구에게 그녀는 정말 훌륭하지만 솔직히 좀 예민한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캐스팅 디렉터 줄리엣 테일러는 나중에 그 갈등을 직설적으로 요약했다. 잭은 메릴 스트립이 스타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 스트립은 그녀의 생각을 결코 바로잡지 않았다. 그녀는 마쿠에서 니콜슨의 이름이 거론되는 프로젝트들을 조용히 거부했다. 고함도 성명도 스캔들도 없이 그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입장을 고수했을 뿐이다. 스튜디오에서 명성, 상커에게 출연료를 약속했을 때조차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네 번째는 더스틴 호프만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어떤 배우들은 본능과 변덕스러움으로 명성을 쌓습니다. 또 어떤 배우들은 규율 신뢰, 그리고 감정적인 진실성으로 명성을 쌓습니다. 메릴 스트립과 더스틴 호프만은 그 스펙트럼의 정반대 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 두 사람의 충돌은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쓰라린 갈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트립은 마치 외과 의사가 절개에 임하듯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면 아래 숨겨진 감정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며 연기에 임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침묵, 모든 숨소리, 목소리의 변화 하나하나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영희는 신성한 것이었고 배우들 간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었다. 하지만 호프만은 완전히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었고 혼돈을 신봉했다. 그는 한계를 뛰어넘고 경계를 허물고 더 깊은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실제 감정적 폭력을 장면 속에 불어넣었다. 그는 한 젊은 배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현실은 흉내낼 수 없어. 억지로 만들어내야 해. 그리고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촬영장에서 그는 스트랩에게 그런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적대감을 극명하게 보여준 순간은 촬영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두 캐릭터 사이에 날 것 그대로의 긴장감을 담아내야 하는 장면에서 호프만은 아무런 예고도 리허설도 그리고 당연히 동의도 없이 스트립의 뺨을 갑자기 세게 때렸습니다. 대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안전하지도 않았다. 호프만에게는 하나의 기법이었지만 스트립에게는 일종의 위반이었다. 스태프들은 그 소리가 촬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후 충격에 휩싸인 침묵이 흘렀다고 말했다. 스트립은 소리치지도 울지도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저 얼어붙었을 뿐이었다. 노련한 감독들조차 두려워할 만한 그런 침묵이었다. 나중에 그녀는 그 순간을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건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그 말들은 극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실이었고 그녀가 결코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긴장감은 거기서부터 더욱 고조되었다. 호프만은 계속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몰아붙이고 도발했다. 그는 진짜 물건을 던지고 진짜 욕설을 퍼붓고 연습도 안 한 대사를 내뱉었다. 로버트 벤튼 감독은 영화 제작자라기보다는 메릴 스트라입의 절제된 예술성과
호프만의 혼돈 우선 철학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다. 한 스태프는 가장 강렬한 순간들은 연기가 아니라 폭발이었다라고 말했다. 세상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보았지만 스트립은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난 후에도 상처에 시달렸습니다. 호프만은 나무주연상을, 스트립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죠.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갈등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지만 다른 종류의 상처도 안고 떠났습니다. 수십 년 후 호프만과의 경험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스트립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생산적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호프만의 반응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모호해졌다. 때로는 자신의 방식을 옹호했고 때로는 예술적 정당화로 포장된 어설픈 사과를 내놓았다. 그는 한때 나는 영화계를 돕고자 했다. 아마 너무 지나쳤나 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트립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들은 그 후로 다시는 함께 캐스팅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네스 팰트로입니다. 메릴 스트립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깊이 있는 이미지의 환상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것처럼 보이는 스타덤, 실제로도 노력 없이 얻은 것이었죠. 오만함이 아니라 특권 브랜드, 그리고 깔끔하게 포장된 대중적 이미지로 쌓아 올린 세련된 명성이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에게 연기는 언제나 힘든 일이었다. 진지하고 절제되고 어렵게 얻어낸 것이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기네스 팔트로가 급부상했을 때 스트립은 유망한 젊은 예술가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할리우드가 변해가는 모습의 상징을 보았다. 팔트로의 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어미의 나무선이는 블레드헤너 아버지는 브루스 팔트로였다. 그녀는 기어오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롤스로이스는 그녀 발치에 놓였고 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열렸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칭찬했다. 할리우드가 그녀의 우아함을 찬양하는 동안 스트립은 눈에 띄게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오랜 친구는 나중에 스트립의 사적인 말 중 하나를 회상했다. 노력 없는 재능, 고군분투 없는 명성이지. 팔트로는 새로운 유형의 유명세를 대표했는데 그것은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얻은 타고난 그리고 타이밍과 인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다. 그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은 모든 것이 명확해진 밤, 바로 오스카 시상식이었다. 팔트로는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메릴 스트립은 원 트루 생에서 가장 까다로운 연기 중 하나를 선보였지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났다. 친구들은 그녀가 그 해의 마라톤 대회를 상으로 위장한 마케팅 경쟁으로 치부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기네스 팰트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떠오르는 여배우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스트립은 철저한 준비로 유명한 케이트 블란쳇, 에이미 아담스, 제시카 체스테인을 칭찬했지만 팰트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냉랭함을 감지했다. 시상식에서의 짧은 미소,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 따뜻함도 없고 대화도 없었다. 팔트로는 공개적으로는 항상 예의를 지켰다. 경력 초기에 메릴 스트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미리 연습해둔 대사를 내뱉었다. 마이릴은 최고예요. 저는 그녀를 정말 좋아해요. 모두가 그녀를 좋아하죠. 하지만 사적으로는 냉랭함을 느꼈다. 전 홍보 담당자는 그녀가 백스테이지에서 한숨을 쉬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다. 메릴 스트립은 저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는 제레미 아이언스죠. 메릴 스트립이 오랜 기억 속에 조용히 간직해온 수많은 이름들 중
제레미 아이언스는 가장 놀라운 이름일지도 모른다. 공개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협업이 얼마나 훌륭했을지 상상해보기 때문이다. 정통 연기 교육을 받은 두 거장 뛰어난 기교와 지성을 겸비한 배우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조합이었지만 현실은 조용한 재앙이었다. 메릴 스트립에게 연기는 발굴과 같았다. 인물의 뼈대를 파헤쳐 트라우마 진실, 그리고 감정의 역사를 찾아내는 것, 모든 디테일이 중요했다. 걸음걸이 모음 발음, 대사를 하기 전의 숨소리까지. 그녀는 종종 억양은 연기가 아니라 삶의 기록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레미 아이언스는 영이라는 예술을 다르게 바라보았다. 그에게 연기는 건축물과 같았다. 우아하고 절제되고 조각된 예술이었다. 그는 마치 잘 다듬어진 대리석 조각상처럼 세련되고 절제되고 정확하게 배역에 접근했다. 그가 연기하는 배우들이 보여주는 감정적 혼란은 과하다고 느꼈다. 예술적 견해 차이로 시작된 것이 점차 냉랭한 감정으로 변질되었다. 한 리허설은 제작진 사이에서 악명 높은 사건이 되었다. 스트립은 캐릭터의 억양을 세심하게 다듬으며 모든 대사에 문화적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었다. 아이언스는 이를 듣고 기다린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무 기술적인 것 같아요. 관객들은 발음보다는 감정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요?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이언스에게는 그저 가벼운 발언이었지만 스트립에게는 신성모독이자 그녀의 작업 방식에 근간을 흔드는 모욕이었다. 한 스태프는 나중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냉정해졌을 뿐이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라고 말했다. 아이언스는 그녀의 작업 방식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했고 스트립은 그의 방식이 감정적으로 공허하다고 여겼다. 두 사람의 장면은 마치 결투처럼 변했다. 그의 냉담한 태도와 그녀의 날것 그대로의 연약함이 충돌했다.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채 서서 대본에는 없던 긴장감이 감도는 대사를 주고받았다. 스태프들은 두 배우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처음 본다며 수군거렸다. 한 조감독이 그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장면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이죠. 아이언스는 그 후에도 최대한 외교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년 후 스트립과의 작업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약간의 거리감을 담아 우리는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녀는 내면을 파고들고 저는 외부로 확장해 나갑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스트립은 아이언스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아이언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배우들은 절제를 깊이로 고요함을 진실로 착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공개 석상에서는 예의 바르고 업계 행사에서도 공손했지만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다. 둘 다 두 번째 협업을 원하지 않았고 제작자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긴장감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조차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커리어를 좌우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6명의 배우, 6가지 이야기, 그리고 평생 동안 쌓아온 말 못할 앙금이 마침내 76세의 나이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갈등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심층 분석 기사를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